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8년 만입니다.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은 정부안이 작년에 나왔고 이번에 모수개혁안은 이뤄냈습니다.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뭐 굉장히 어렵게 이제 간신히 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지난 두 차례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하루에 적자가 885억 원 늘어나고 네. 연간 단위로는 32조 원 이렇게 적자가 쌓이는 아주 국민연금 재정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제도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소득 대체를 올리면서 보험료를 13%로 4%포인트로 올리다 보니까 기금 소진 시점이 5차 2023년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5년에 예. 기금이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2064년까지 한 9년을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했다는 측면에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국민연금 출범이 1988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까지 합쳐서 이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3번밖에 안 이루어진 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건 뭐냐면 받는 수준은 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DB, Defined Benefit이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게 정해 있는데 뭐 부담하는 걸 더 올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연 가입 대상자들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보니 여태까지 보험료를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도입 이후에 설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올린 것이 이번이 네. 처음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데 그렇다면 이제 9%에서 13%로 무려 27년 만에 오른 이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지금 4%포인트를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립니다. 이제 이건 가입자나 또 기업의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인데 제가 이제 1차부터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다 재정안전화 방안을 담당했고요. 국회 연금특위 1, 2기에서도 재정안전화 방안을 담당했는데 이건 뭐 팩트니까 2023년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소득 대체를 이번에 3%포인트를 올렸지 않습니까? 40%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이미 우리 국민연금에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빚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7%까지 올려야 되는 그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소득 대체를 지금 3%포인트를 더 올린 43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1.2%까지 더 올려야 됩니다. 받는 돈을 올렸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8년 뒤까지 13%까지 올리다 보니 그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재정 안정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아직도 우리는 좀 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소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긴 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초 이 정부 안에는 소득 대체율이 42%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43%로 합의를 해서 이제 정부 안보다 1%가 오르긴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당초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제시했던 안은 소득 대체율 40%에 보험료는 한 15%까지 올리고 거기다 자동 안정 장치까지 탑재하는 거였었는데 정부도 이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게 정부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 고심을 하다 소득 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리면서 그 조건이 부대 조건이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소득 대체율 올린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의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득 대체는 1%포인트가 추가로 더 오르면서 자동 조정 장치가 빠지다 보니 특히 이제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일단 급한 모수제도 개편을 했으니 추가적인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뭐 더 내고 더 받는다는데 대체 내가 얼마나 더 내게 되고 또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소득이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전체 가입자 중에서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A 밸류, A 값인데 그게 현재 한 3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평생 더 부담하면서 2천만 원 더 받는 거 이거 손해가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권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게 보장이 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수준 받는 나라에 비해서 보험료를 지금 절반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게 더 내고 올라가는 건 적지만 아직도 다른 외국의 제도 운영하는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많이 받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기금 소진을 좀 막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아무래도 조금은 늦춰졌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실제로는 보험료를 한 번도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올렸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그냥 놔뒀으면 2027년 앞으로 2년 뒤부터 연금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국민연금을 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어렵거든요.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보험료를 8년에 걸쳐서 4%포인트를 올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숨통이 트이면서 좀 더 국민연금을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2064년엔 기금이 소진이 되다 보니 50대 연령층들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 20대, 30대는 우리는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 세대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고통스럽지만 이 연금제도라는 건 특정 세대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 미래 세대도 같이 누려야 될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속이 가능한 쪽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는 좀 저희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수 개혁은 이렇습니다만 이 정부 안에 당초 담겼던 자동 조정 장치는 이번 논의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꼭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동 조정 장치는 이제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연금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그 인구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생률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이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건 우리가 기금 투자 수익률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27년 동안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던 건 어떤 정치적 고려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를 올리면 이게 표를 잃지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있다 보니 27년 동안 보험료를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구 구조나 재반 어떤 여건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한 나라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히 뭐 기획재정부 또 최상목 대통령 대행께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자동 조정 장치가 추가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연금 가입자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이제 가입 기간에 보험료를 좀 못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이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수급 자격 확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첫째는 이렇게 혜택을 안 줬는데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크레딧 혜택을 주고 셋째 아이부터는 12개월이 아닌 18개월 혜택을 줬는데 대신 상한을 뒀어야지. 저는 자녀가 많을 경우 예를 들면 50개월 이상은 더 크레딧을 못 준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 상한 철폐 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계속 추가되는 쪽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군복무 크레딧인데 지금까지는 6개월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12개월을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그 어떤 수급권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또 누군가 이 소요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현 세대가 전체 소요액의 25%만 부담하고 75%는 미래 세대한테 이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도 독일 같은 나라는 현 세대가 부담을 해줍니다. 매년 크레딧 발생 요인을
그 연도에 다 세금으로 먼저 넣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25%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그 젊은 층에서 볼 때는 그게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재정 당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돈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세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중지를 모아서 우리 세대가, 왜냐하면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태어난 세대가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가적인 고민 또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모수개혁의 남은 과제 바로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것들, 특별히 자동조정 장치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좀 논의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자동조정,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 대체율 40%로 떨어질 걸 3%포인트나 원래 40%로 2%포인트 더 올린 걸 정부안으로 내세운 건 뭐냐면 자동조정 장치가 결부된다는 가정하에서 42%를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 안 되면서 거기서 1%포인트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개혁 논의에서는 자동조정 장치가 반드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탑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초연금은 OECD 사목에서 평가하는데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노인 70%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세금 얻어서 기초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65세로 진입하는 연령층은 예전에 비해서 재산도 소득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배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 지금 뭐 75세, 80세 이전 노인 한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 65세에 진입을 하면서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분들은 단순히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입각해서 이 정도 이상은 기초연금을 좀 드리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소득 기준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대상자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절약된 재원을 취약노인들, 빈곤노인들, 리어카 끌고 폐지 없는 노인들한테 더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퇴직연금 보험료가 8.33%거든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27년 동안 9%를 거뒀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국민연금 9%를 부담하면서도 올해 41.5가 적다고 43%를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연금은 그 소득 대체율이 15%가 제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8.33%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이게 OECD 기준의 어떤 컴펄서리 강제 적용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후소득의 어떤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 중에서 53%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앤드류 라일리,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OECD 사목 직원에 따르면 이 대상자가 80%에서 85%까지 올라오면 OECD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인정하면서 소득 대체를 예를 들면 15% 정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43%가 아직도 적다 어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43% 플러스 15%면 58%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 대체.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이게 소득 대체율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좀 강제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이제 아주 이번에 의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대기업부터 점차적으로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노후 소득 대체를 비교할 때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층적 노후 보장 체계까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